들어보니까 업체들 아주 한숨 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아, 네. 이거 약간 좀 민감하잖아요. 그런 게 좋죠. 죄송하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프롬메이트 고호준입니다. 오늘은 아주 모시기 힘든 분을 게스트로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스타키움 대표 이정환입니다. 저희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건설산업과 그리고 거기에 동반되는 물류산업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로 이제 바꿔나가고 있는 현재 자재로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재로라는 서비스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나 그리고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자재를 좀 더 편리하게 구매하고 비교해 가면서 편리하게 발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표님은 원래 건축 설계를 했었었는데 어쩌다가 이 창업가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저도 제 인생의 커리큘럼에 창업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 번도 인생에서 잠을 설치지 않았던 제가 밤을 새워서 이제 아이디어만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그 아이디어들을 다 스케치를 한 거죠. 약 2년 후에 결국 창업을 결심하게 돼서 창업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저를 또 창업판에 끌고 오신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너무 재밌다고 꼬셔가지고. 맞아요. 저 혼자 이 구렁텅이에 저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해서 있어야 즐거우니까. 덕분에 이 재밌는 거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고객님들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서 업체마다 다른 가격, 그리고 적합한 가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혹시 AI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AI 스터디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는 일단 돈이랑 그리고 디자인인데, 돈이 더 민감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AI가 견적을 내려면 조건이 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사 견적에 대한 자재와 시공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 그 데이터가 되게 품질 있게 좀 잘 모여져서 그걸로 좀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현장 컨디션인 것 같아요. 아파트가 두 채가 있으면 하나는 뭐 정말 압구정에 엄청 오래된 30-40년 된 아파트와 그 지은 지 한 5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인테리어 할 때 그걸 뜯으면 완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내 아파트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많이 아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가 된다면 충분히 구현이 될 수 있죠. 인테리어 전체 비용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아마 자재비지 않을까 싶어요.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네. 고객들이 어느 정도가 적합한 금액인지 사실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마 인테리어에는 크게 쉽게 말해서 자재비랑 뭐 시공비, 네. 그 외에 뭐 경비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사실 이런 자재비랑 시공비가 거의 한 1대1 수준이었는데, 사실 시간이 갈수록 시공비가 더 비싸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재비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네. 왜냐면 어떻게든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시공비는 도저히 소비자가 알아보기가 맞아요. 힘들죠. 왜냐면 내 집을 시공하는데 몇 명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처음에 바뀌게 된다면 자재비부터 먼저 평준화가 돼서 좀 AI가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공비는 좀 더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재비가 어쨌든 크진 않지만 변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소비자 입장에서 마치 코인을 사듯이 언제 사면 좋을까? 혹시 자재로서는 그게 예측이 될까요? 예측 가능하죠. 저희가 실제로 R&D를 했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 자재비를 예측하는 게 인테리어 자재 안에서는 그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자재비 변동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거니까 되게 민감할 수는 있긴 한데, 뭐 물류비, 기름값, 물값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한다면 인테리어 시기 정도는 정하기가 나쁘지 않겠지만, 코인처럼 내가 저때쯤에 공사를 해야지는 괜찮으나 자재를 미리 사와야지는 뭐 2억짜리 공사에서 돈 1,000만 원씩 아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남는 자재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AI가 혹시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AI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건설 자재가 서울시 기준으로 1년에 한 7% 정도가 버려진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일부 제품을 반품을 하게 되면
이거를 검수를 하게 됩니다. 자재가 불용되지만 현장에서 막 먼지 엄청 많고 네. 막 지나다니고 차고 이러니까 이게 많이 손상되거든요. AI가 실제로 어떤 상태에 대해서 반품이 가능한지 그런 시스템을 AI로 만들면 충분히 시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기술적인 것도 그렇지만 물리적인 것도 잘 설계를 하게 되면 버려지던 자재들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시공업체분들은 이때까지는 그냥 돈 주고 버렸던 거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인테리어 업계에서 보면은 AI를 딱 떠올렸을 때 비주얼적인 거를 먼저 그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쪽이 아니더라도 자재나 물류나 유통 쪽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창업의 기회도 있을 것 같고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아이템 뭐 준비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소형 업체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좀 제공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이제 도면 자동화라는 부분이었어요. 자연으로 자기가 대지를 선택을 해서 그 대지에 대지 경계선을 자기가 그려서 경계선을 가지고 먼저 배치부터 시작해서 네. 평면 설계까지 또 이제 단면, 인면 설계 디자인까지 되는 부분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호주님도 건축사 실험 보셔서 알겠지만 건축 배치 1교시에 보면은 근데 거기 정답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정답을 이제 AI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고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고 있는 상태. 올해 12월까지 되게 기초적인 버전 정도는 네.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저희랑 같이 진행해도 제가 그 생각했어요. 네. 해보니까 네. 프로메이트에서 이미 구현해놓은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좋아요, 생각했거든요.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생각 많이 해줬어요. 오히려 대표님하고는 같이 스터디를 해도 충분히 재밌게 프로젝트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좋아요. 또 업계의 고질병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계약서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제 인테리어 업체와 고객 간의 갈등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혹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또 좋은 어떤 서비스가 있으실지. 전면으로 해결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이 바라보는 기준이랑 인테리어 업체분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일단 다르고, 근데 이 계약서가 또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도 되게 신뢰가 안 가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계약서 쓰는 거에 도망가는 걸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견적서가 어느 정도 정교화가 돼야 계약서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시장에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업분들의 어떤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이나 소장님들의 마진을 보장을 해주면 뭔가 점점 투명해지는 시장이 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데이터를 통한 AI가 좀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근데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업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싸게 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고객의 시선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어떤 영업 마진도 분명히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막상 되게 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될 만한 뭔가가 있어줘야 이 업계가 조금 빠르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의 꿀팁을 좀 드리면, 실제로 견적서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견적서를 볼 때 약간 그 마진이 안 붙어 있다. 솔직히 우리가 안 남는 장사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견적서에 전체 공사비는 있는데 마진이 적혀 있지 않아. 그럼 그 마진은 어딘가에 타 있다는 말인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뭔가 만날 때 그런 마진이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뭔가 바로 빡 지르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투명하게 거래했으면 좋겠다. 제가 충분한 마진을 인정해 드릴 테니 공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재비 그리고 시공비를 좀 풀어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공손하게 서로 이야기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적합한 이유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이유는 네. 이거 약간 좀 민감하잖아요. 그런 게 좋죠. 저는 15%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사 금액대에 좀 다르겠죠. 하지만 평균 15%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작은 공사면은 15%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많은 인테리어 업체분들이 실제로 10% 미만으로 남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소비자분들도 10%, 15% 사이에 마진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15% 이상 15% 이상. 인정해주는 약간 멋진 소비자분이면 참 좋지 않을까. 너무 업자 편에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또 B2B 서비스다 보니까 이 부분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그럼 그만큼 자재를 싸게 납품하시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자재는 투명하게 단가당 같은 거는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자재에 대한 투명성을 한 개씩 좀 만들어가고 맞아요.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고 이해관계가 좀 정립이 돼야 좀 깨끗한 인테리어 문화가 정착이 될 것 같고, 갈등이 생기는 요소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뒤에 숨어서 뒤로 돈을 빼려고 한다든가 자재값에 인건비를 태운다든가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런 업계가 빨리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필요하죠. 그게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고 향후 10년 안에는 그런 인테리어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표님께서 추천하는 가성비 있고 가심비 있는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 이런 업체를 골라라. 그거는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야죠. 저희 또 인테리어 업체 분들이 좀 1200개 정도 와. 가입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멋진 부장님이나 디자이너 분들은 이 AS를 그냥 고장났으니까 뭐 상했으니까 해주세요가 아니라 멀리 봤을 때 큰 재산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다. 아니, AS 문제가 나왔으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런 어떤 업자들이 잘못했을 때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AS를 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난 거는, 이거는 좀 민감할 수도 있겠어요. AS를 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와요. 와, 어떤 것 같아요? 그죠? 신박한데요? 나쁘지 않죠? 네. 이런 경험을 몇 차례 겪었냐.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사연,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소비자들의 어떤 리뷰까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스토리를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면 굉장히 안심될 것 같거든요. 야, 들어보니까 업체들 아주 한숨 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시장에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서로가 신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고, 더 건강한 인테리어 업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S로 나가는 자재는 좀 더 싸게. 그때 저희가 자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무료로 해드리고, 좀 애매한 경우들은, 큰 범위가 아닌 것들은 저희가 좀 신경 써서 해드리려고 노력하죠. 왜냐면 저희 고객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다양한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드릴 때가 있어요. 앞으로 대세가 AI가 될 텐데 어떤 걸 준비해 보세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설계 자체는 AI가 잘해줄 수 있어요. 공사가 AI 로봇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인테리어 업체분들은 오히려 되게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들이나 디자이너 분들이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님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참여해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저희 자재로가 프로메이트가 아니고 자재로가 서로 서로가. 프로메이트와 자재로가 정말 인테리어 시장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분들께도 되게 멋진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저희 둘 다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좀 폐쇄적이었던 그렇죠. 정보들을 오픈하고 공개해서 조금 더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비전은 대표님이나 저나 공통된 목표일 것 같은데, 꼭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